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지금 1년 거의 다 돼가네요. 아직까지는 신혼부부라는 호칭이 어색하기만 한데 말이죠. 저와 남편은 둘 다 서른하고 몇 년이 지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즘 추세로 봐도 늦은 결혼이긴 합니다. 연애는 꽤 오래 했는데 여기에도 사연이 좀 있어요. 총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만 했거든요. 결혼하기로 이야기는 이미 한참 전에 주고받았지만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은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잡아놓은 상태였고, 저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알아준다면 알아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중간에 이직을 한 번도 안 한 터라 연차수도 오래돼서 벌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미 결혼을 결심한 두 남녀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 때문입니다. 남편한테는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올해로 41살입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미혼이고요. 직업도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나름 유명한 IT 쪽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름 인지도가 있는 연구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인간성은 최악이에요. 뭐랄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느낌이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혼기를 놓쳐도 한참 놓치고도 아직까지 변변찮은 여자친구 한 명 없이 계속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 저희 결혼을 반대한 건 아주버님이 아니었어요. 당시 시할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장남을 두고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첫째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결혼은 할 수 없다 우기셨죠. 저야 뭐 1년 정도 연기될 거라고만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때만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아마 지금까지 결혼은 상상도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고인이 되신 시할머니 뜻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희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해와서 그런가 애초에 저와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걸 알아서 그런지 연애하면서도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사리 지갑이 열리지 않았어요. 결혼 자금은 남편이나 저나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열심히 모아서 그 돈만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상당한 액수였는데 장장 4년이라는 기간을 기약 없는 결혼을 위해 연애만 해와서 그런가 안 그래도 많이 모아놓은 돈에 또다시 큰 돈이 보태졌었죠. 애초에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에 신혼집을 구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울 내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모인 돈이 커지니 아예 대출을 끌어모아 자가를 갖는 게 어떨까 했습니다. 다행히 저나 남편 회사의 사원들을 위한 주택 대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싹 끌어모으니까 위치도 좋고 투자 가치도 준수한 데다가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지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유일하게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예상하다시피 그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결혼을 말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저희가 자기보다 앞서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 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시아버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딱 한 번 아주버님 눈치를 보면서 저희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지 않겠냐 한마디 하셨지만 그마저도 시아버지께서 단칼에 반대를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이 좀 더 끌리다 보면 제가 노산이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손주 문제가 걸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그 후로는 찬성 쪽으로 마음을 돌리셨지만 아주버님은 틈만 나면 저희 결혼 준비하는데 방해를 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식장 예약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오는 자리다 보니 음식 취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뷔페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무조건 스테이크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예식장은 원래 뷔페가 유명한 곳이고 실제로 저랑 남편이 시식했을 때도 상당히 만족을 했었거든요. 거기다 스테이크라는 게 원래 대량 조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기가 많이 질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뷔페로 정한 건데 어찌나 아주버님께서 투덜거리던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사사건건 심술을 부리는데 뷔페랑 스테이크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가 신혼집에 들여놓을 혼수를 보러 갔을 때도 이걸 고르면 저게 좋다고 하고
또 저걸 고르면 이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전제품은 자기가 제대로 볼 줄 안다고 말을 들으라는데 아니 정작 사용할 당사자가 좋아하는 걸 사는 게 맞지 자기가 뭐라고 자꾸 중간에 끼어드는지 짜증이 많이 났었네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이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있길래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결혼식 준비에 아주버님이 따라다닐 거냐고 자꾸 이런 식이면 그냥 당신이랑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하던가 말던가 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한 소리를 한 모양이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편하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자신이 축가를 부르겠다고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미 제가 다니는 교회 찬양팀에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막무가내로 자기가 해야 한다고 우기길래 제가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미 아주버님의 노래 실력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가족끼리 노래방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들어본 아주버님의 노래 실력은 평균도 안 됩니다. 음치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노래를 잘한다는 말이 절대로 안 나올 수준이죠. 남편도 그건 힘들겠다고 거절을 하니 아주버님이 그제서야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제 결혼식에 수많은 아가씨들이 올 텐데 자기가 축가를 부르면 시선을 좀 끌지 않겠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냐고 제 결혼식 날 자기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꼭 자기가 축가를 하겠다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딴 노래 실력에 과연 누가 아주버님한테 호감을 가질지도 미지수였지만 제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네요. 지금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이 하나하나 떠올라 또 짜증이 솟구치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어찌어찌 별탈 없이 결혼식을 넘겼고 정말 힘들게 저랑 남편은 부부인연을 맺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전부라면 애초에 사연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입주 청소가 끝나고 마침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아주버님과 아주 한바탕 대소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시가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아주버님은 그때가 저희 집에 처음 와보는 거였고요. 그런데 언제 저희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 봤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집 살 때 사용한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주버님 때문에 연애를 길게 하느라 진짜 양가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만 마련한 집이거든요. 회사에서 대출 지원도 해주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넉넉하게 자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처음 계획과는 달리 혼수까지 싹 다 저희 둘만의 힘으로 마련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뭐에 씌였는지 전혀 저희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장남인 자기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만 이런 집을 해줄 수가 있냐고 말이죠. 아마도 자기가 나중에 지원받아야 할 돈까지 모조리 저희가 집을 구하는데 지원해줬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 본인도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사실대로 말을 해도 믿지를 않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난리를 치는데 진짜 환장하겠대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진짜 한 푼도 지원받은 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증명해 보이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을 달래면서도 저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아주버님이 결혼하게 되면 지원해줄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나서자 그때야 비로소 아주버님은 태도를 바꾸면서 자기 때문에 돈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구한 게 자기 덕이랍니다. 자기가 오해해서 호들갑을 떤 게 민망했던지 농담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한테 은혜 갚으려면 나중에 외제차 한 대쯤은 뽑아줘야 한다네요. 남편도 이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진짜 꼭지가 돌 만큼 빡쳐 있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34입니다. 남편은 37이고요. 그나마 지금 남편이랑 결혼까지 성공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연애만 길게 하다가 헤어지기라도 했어 봐요. 지금의 제가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그제야 허겁지겁 결혼 진행하기로 결정된 거라 사실상 결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회방을 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지 무슨 외제차 타령이랍니까? 내가 누구 덕이 노산 직전에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말이에요.
진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눈치를 채고 말려줘서 겨우 참았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늦게 결혼한 만큼 아이를 가지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고 다행히 얼마 후 자연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제 임신 소식에 아주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고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침대에 기대서 책을 읽고 있었고 남편은 샤워 중이었는데 마침 남편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아주버님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실제로 느껴질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막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저를 남편으로 착각을 한 거죠. 대충 요약하자면 아주 자기가 얌전히 있어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냐며 새치기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결혼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자기보다 먼저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듣다 듣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시냐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양보하고 기다려준 걸로도 부족하냐 따졌어요. 아주버님이 모자라서 결혼을 지금까지 못한 걸 왜 우리 탓으로 돌리냐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씻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오더군요. 그리곤 제 손에서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버님과 남편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형이라고 제 앞에서는 형 대접을 해줬던 남편이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가 왔는지 아주버님한테 너너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지금 미친 거냐고 형 대접해줄 때 적당히 하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도 저대로 하고 싶은 말 쏟아내기도 했고 남편까지 아주버님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묵었던 게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했다고 한참 이쁨 받고 행복해야 할 임신 초기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눈물이 마구마구 흐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스르륵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이고 저는 아이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다네요. 스트레스와 감정 기복 때문에 잠깐 혼절을 했던 거였죠.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까 남편과 시부모님이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휴식이 필요하다며 가족들을 내보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병실 밖으로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큰 소리가 들른데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건 남편이 당장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곧이어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제 남편 편이었다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편에 가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전화기에 대고 소리소리를 지르셨어요. 안 그래도 니네 할머니 때문에 젊은 시절 다 보낸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래도 꿋꿋이 기다려주고 마음 변하지 않은 것만 봐도 네 동생이 결혼 잘한 거 아니냐 하셨어요. 그러면서 니놈이 왜 결혼을 못하나 했더니 인간이 덜 돼서 못한 걸 지금까지 몰랐다며 앞으로 결혼을 하던 말던 혼자서 알아서 살라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뭐 하나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곤 전화를 끊으셨네요. 그 후에 실제로 아주버님은 시부모님 댁에서 짐 싸서 나갔다고 그러더군요. 참고로 사과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 없다네요. 사과라는 게 적당한 때가 있는 건데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랍니다.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가 위험할 뻔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버님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서 쉬면서 수도 없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진짜 아주버님한테 미움을 살 만큼 잘못을 했는가 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 남편도 중심을 잘 지키고 있고 시부모님도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라 다행이긴 하네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가끔씩 연락은 하는 모양인데 남편과 저는 일절 전화나 문자 한 통도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임신 초기예요. 벌써 살짝 표가 나게 배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네요. 아주버님은 회사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데 저번에는 시어머니께 반찬 좀 부탁했다가 시아버지에게 딱 걸리는 바람에 또 한 번 한바탕 혼이 난 모양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른 거 안 바래요. 앞으로 얼굴만 안 보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자기 하나 때문에 제가 희생한 세월이 얼마인데 축하는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이 난리를 피우다니 결국 자기 스스로 무덤 판 거죠 뭐. 아주버님이 어떻게 살던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저는 그저 뱃속의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며 지내볼 생각입니다. 좋은 소식 빌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